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구조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일부 차익 매물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 8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세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올해 5% 경제성장과 3% 물가 안정 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계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평균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 오르면서 2009년 4월 이후 무려 93주째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승세를 걸었지만 나스닥에서는 조정이 좀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이 혼조세로 장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옵션 쇼크 이후에 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4%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시총만 20조 이상이 증발됐다고 합니다. 코스닥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1.4% 내리면서 사흘 만에 53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우려가 좀 지나쳤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을 또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우지수 주간 기준으로도 8주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S&P 500도 상승세를 걸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네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21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49.04포인트, 0.41% 오른 11,871.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3.09포인트 상승한 1283.3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4.75포인트 내린 2689.54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는 지이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1% 급증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는 0.7%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2.4%가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소형 종목들을 대표하는 러셀 지수는 지난주 4.3%나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랠리 과정에서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조정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욱 크다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조정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실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이어서 나오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종목의 약 4분의 1과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12개 종목이 이번 주 최근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 가운데는 브라이전, 모토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맥도날드, 존슨앤존스, 캐터필러,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종목 가운데 캐터필러는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28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PC 부문의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줄어든 61억 달러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쏟아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정 분위기를 상승세로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도 열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게 또 시장에 어떤 변수가 작용될지 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네.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는 25일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입니다. 국정연설은 한 해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국정연설의 초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70분간의 연설 가운데 약 3분의 2를 경제 문제에 할애하면서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증가시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교통망에 대한 투자 확대, 낡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교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역설하고 교육,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회에 지난해 연말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한 한미 FTA에 대한 조기 비준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열리는 올해 첫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통화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물가 지표가 상승세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언급이 주목됩니다. 또 오늘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경제지표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 소비 관련 지표까지 참 다양한 지표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번 주에도 거시, 주택, 소비 등의 다양한 경제 지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금요일인 28일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전분기 2.6%보다 크게 상승한 3.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로는 25일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26일 신규 주택 판매, 27일 잠정주택 판매 등의 지표가 발표됩니다. 주택 시장이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표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의 경우 연율 환산 30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구재 주문, 실업수당 청구, 소비자 신뢰 지수 등도 발표됩니다. 네, 중국의 긴축 가능성의 상품 시장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모두 하락했네요. 네네, 국제유가 금값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48센트, 0.5% 떨어진 배럴당 89.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이후 2주일 만에 최저치이며 이번 주에만 3.7%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유가 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341달러로 전날보다 5.50달러 떨어졌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번 주에만 1% 하락했으며 올 들어서는 11%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죠.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 2011년에 올해 상승분을 단 하루 만에 거의 까먹은 저번 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GDP가 전년 대비 10.3%나 증가하면서 39조 7,983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강하게 진행될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장의 분석으로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역외 환율 시장을 주목했던 투자자들이면 어느 정도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오늘은 역외 환율이 4원 하락한 1122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상황이 일단 현재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77억 기관이 829억을 이틀째 동반 순매도하면서 개인이 3,9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914계약을 순매도해서 작년 1월 22일 이후로 가장 큰 매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 하락을 수급 사항으로 보신다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와 함께 선물 매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보시면 건설업의 낙폭이 일단 가장 컸고요. 거의 모든 업종별로 하락을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증권업, 은행, 금융업 등이 2%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역시 하락을 피할 수 없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통신업을 0.21%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더욱더 뚜렷하게 이런 점이 보이는데 대형주 마이너스 1.85%, 중형주 마이너스 1.24%, 소형주가 약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져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에 좀 더 큰 영향을 주면서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12% 하락해서 100만원 터치 이후에 조정을 이틀 연속 받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4.38%,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85%,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57%, 신한주주 마이너스 3.60%, 기아차 마이너스 3.28%,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시총 순위 1위에서 10위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고, 이 대형주 중심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추천해드리고 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선인 매수 관점에서 나왔던 14,800원 선까지는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현황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전일 외국인이 소액 매도를 했지만 기간은 오히려 개인의 매도 물량마저 받아주는 형국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신용 잔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5일 이평선이 지지대인 만큼 14,800원 선 그리고 14,100원 선 초반을 지켜주면 일단 매입을 추가적으로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14,100원 선까지는 추가로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손절가 쪽으로는 변화는 없습니까?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가적으로 변함이 없고요. 네. 이 기업을 추천했던 게 일단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점이 좀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차트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히려 조정을 줄 때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의 폭은 더 커진다는 건 일단 기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전액을 다 들어가는 것보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변수들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변수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수급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에 오늘도 집중화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져서 매수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일단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 동향 체크입니다. 외국인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모양새가 좀 부담스러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21일 이평선을 일단 하락을 추가적으로 뚫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기술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역시 기술주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GDP와 CPI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를 웃돌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물가 상승률 역시 치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단지 병으로 치면 고혈압에 비유할 수 있는데 중국 경제 조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인 리스크이므로 이제부터 중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동향 체크해서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역외환율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오늘 4원에 하락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저희 시장 오늘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달러가 일단 저금리고 선진국 통화 역시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시장 통화가 저금리가 아니라는 점에 일단 주식시장에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국제 자본시장에 많은 돈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욱 좋은 곳이고요.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나가지만 않는다면 1,100원대에선 유출입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급, 그리고 중국, 여기에 환율까지 정리를 해 주셨고요. 투자 전략도 여기에 맞춰서 세워봐야 되겠죠? 예, 투자 전략 이번 주에는 역시 외국인에 따라서 이제 수급에 철저히 관심을 맞추고 포커스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주를 기준으로 일단 보시면요. 매매를 일단 한 주를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매매를 유심히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LG 등을 주로 사들였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좀 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꾸준히 샀다는 것은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이 4개의 기업들을 좀 더 그 포트폴리오에 놓고 꾸준히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 삼성생명, 우리금융이 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간 주간에 많이 오르지 않은 만도 같은 경우에 사들이고 현대모비스는 팔았고요. 현대건설, 신세계,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도 역시 시장에 내다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 주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들이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기관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역시 기관도 외국인하고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를 2,881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요.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GS, LG전자, SK, OCI 등도 일단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일단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입의 주체가 되어서 거래가 되는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주식은 더더욱 좋을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과연 그 기술적인 반등에서 얼마나 수익이 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요. 확률적으로 보면 낮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개인의 현금 비중을 50% 정도로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쫓아가기보다는 수급과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중국 상황과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역시 소형주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요. 요즘에 대형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 개인들이 그렇다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형주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카프로입니다. 카프로락탐 멈추지 않는 실적 상승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입니다. 약 85% 독점적 시장을 확보를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 인도, 섬유 및 자동차용 나일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카프로락탐 수요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일단 짚어드리면요. 투자 포인트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제품인 카프락탐의 스프레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미드라고 이제 섬유 및 수지 제조에 필요한 카프락탐을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면서 85% 독점적 시장을 누리고 있고요. 중국의 섬유 산업호황과 더불어 인도 자동차 수요에 따른 타이어용 나일론 섬유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 비료 마진 확대에 따른 시적 모멘텀 탄력이 더할 것 같습니다. 카프록탐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유한비료 생산 능력은 연간으로 치면 67만 톤 정도 수준인데 100% 정도를 가동이라고 생각하면 연간 매출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펀더멘탈에 따른 자산 재평가 회복의 재무적인 건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프락탄의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확정되는 국면인데 면화와 폴리에스터와 서로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섬유 원료 강세로 인해서 당분간의 동사 제품 가격의 강세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게 업계의 시황이고요. 유한비료 생산 능력이 일단 절대적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프루가 96%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3%, 동서석유화학 1% 정도인데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카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 좀 변곡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수익 실현 구간은 한 27,000원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00원 초반대에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리스크에 관련돼 가지고 벤젠 가격 급등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 압력이 만약에 생긴다면 손절로 생각하는 가격대는 일단 25,000원 구간에서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규 차장과 함께 카프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에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IT 부품업체들 위주로 지금 최근 들어 다시 IT 관련 업종 관련해서 실적 부분이 좀 다음 분기부터는 일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이 경쟁적으로 출시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은 올해도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 좀 주가가 주춤한 측면을 계기로 해서 매수를 하셔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자. 두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종합상사주가 올해는 제값 찾는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종합상사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실적 부진 그리고 매각 작업 이런 거가 맞물려서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대형 인수업체와의 좀 M&A 합병 그리고 해서 시너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100불까지 이제 다다르면서 자원 개발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사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기사였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유가와 또 M&A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상사,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같은 종합상사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상사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을 추출해 봐야 되겠죠? 예. 첫 번째 여보세요?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상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중공업으로 인수가 되면서 현대중공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강점인 기계와 플랜트 관련 부분 또 현대제철의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철강 부분,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가 실적에 가장 큰 발목을 잡았었던 청도조선소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분법 손실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원개발 부분에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적과 그 모회사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주가 상승세가 좀 꾸준히 나타나고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세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상사 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조정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100불 가까이 올라가는 좀 고유가 시대를 좀 맞이를 다시 좀 고유가에 대한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거와 맞물려서 플랜트 시장이 상당 부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화공 플랜트 외에 발전과 담수, 철도 등 기반 시설 위주의 플랜트 건설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화공 플랜트 외에 다른 플랜트 분야도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어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을 제외하고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플랜트 발주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무 쪽으로 봐도 1조 원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구조도 안정세고, 또 작년부터 해서 ROE 영업이익의 증가세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종목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고점을 갱신을 했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다소 소폭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합세 정도에서 여전히 매수를 하셔도 목표가 한 25만 원 정도, 20% 정도의 성장세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자. 목표가는 25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폭이 좀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죠. 앞에서는 현대상사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 오늘은 종합 상사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동시효과 맞이한 상태인데요.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0.8% 정도 현대차 강세장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현대중공업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이닉스 나란히 세 종목이 강세장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 1% 넘게 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가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NHN도 돋보고 있는데요. 2.4%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시아이 머티리얼즈 역시 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1%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리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세장으로 오늘 시장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코 같은 경우는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2.7%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좀 상반되는 모습을 동시효과 때는 보여줬습니다. 이제 막 시장 개장됐는데요. 코스피부터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총 순위별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했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0.7%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순위가 약간 바뀌었죠?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락했었습니다. 현대차가 4% 넘게 밀렸었고요. 현대모비스도 3% 넘게 밀렸었는데 좀처럼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만이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신한지주, 약보합권에 놓여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이 대폭 이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신한지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저축은행이죠. 삼화저축은행, 이 은행을 인수를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했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여기에 좀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주가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었죠. 오늘 역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7% 내리고 있고요. KB금융 보합권입니다. 삼성생명 0.4%, 한국전력 역시 0.5% 정도 내리면서 현재 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전자,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동시효과 마찬가지로 강세장으로 오늘 시장 맞이했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쇼크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서 추천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4분기 실적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급등하고 있죠. 0.8% 초반부터 흐름 아주 좋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G는 0.3% 정도 내리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들려왔죠.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SK텔레콤은 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이 1.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주가 자체가 유통주들이 이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번 주의 출발은 좋습니다.
삼성물산 0.1% 내리고 있고요. KT가 지난 금요일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왜 폭발적이었냐? 그나마 통신주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역시 0.2% 정도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0.6% 내리면서 기업 분할에 대한 재료를 살리지 못하고 그 재료를 그대로 소멸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제철은 보합권이고요. 삼성화재 0.4% 내리고 있습니다. S-오일, 호남석유 역시 여기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NHN이 2.4%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1.6%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3% 내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황 지금 살펴봤고요. 0.1%, 3포인트 정도 내리고 있네요. 2066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527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트리온이 0.5%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는 변화가 없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4.63% 정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총 10위권 안에서 유일하게 아마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0.3% 소폭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와 다음은 나란히 강세입니다. 네오스게임스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죠. 게임홀딩스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미 반영된 재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태웅 역시 1.2% 오르고 있습니다. 아토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두성엔지니어링 나란히 약세입니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1.8% 내리고 있는데요. 신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이텍 0.8%, 태광 0.3% 오르고 있고요. 코코 2.7% 급등한 채 그대로 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왁스 1.4% 오르고 있고요. 크노세미캠과 CJ인터넷 나란히 상승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0.9% 내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SK증권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 자체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 상황 정리해 볼까요?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를 기록한 206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8포인트 상승한 5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주말 사이 미국이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하락분을 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은 마이너스 60억 원, 계속 좀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유가는 플러스 15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 상황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1.25% 상승하면서 IT를 좀 견인하고 있지만요. 삼성전자나 기타 종목들은 소폭 약보합을 기록하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권은 차익 매물이 계속되면서 약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화학, 철강, 은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요. 상승폭은 좀 약한 편입니다. 네, 상승폭도 약하고 앞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업종별로 실적 발표가 줄여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이 점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등락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페드의 양적 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010년 4월이고요. 그 이후에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는 상태고 이제 시장에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경기 회복의 실질적 증거와 경기 확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 확정 초입 국면에서는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통화 정책의 긴축과 금리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국과 중국의 긴축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 관점이 아닌 추세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좀 장기 금리와 달러의 방향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위험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장기 추세적인 것은 유효하지만 좀 변동성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거듭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데 단기 변동성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섹터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에 영향을 받는 IT와 금융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 상품 시장 영향을 받는 소재와 산업재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할 국면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면에 IT와 금융은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변동성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정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지난 금요일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120원대 지지받는 움직임도 나왔고요. 오늘 출발 상황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 증시의 약세로 1121.5원에 출발한 달러원 환율은 네고와 유로화의 상승 속에서 역의 매도가 집중이 되며 1118.6원으로 한 차례 저점을 낮췄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모건 스탠리의 한국 주식 투자 의견 하향 조정과 또 증시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1125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전일 대비 2.3원 상승한 23.5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독일 지표 호조로 유로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한 데 따라서 4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0원에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는 20원대 초반에서 좀 등락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기업들의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3억 달러, 웅진코웨이는 5천만 달러, KT도 2억 달러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외표채 발행은 기본적으로 차입금 상환 용도로 이 중에는 그 해외 채권 상환을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은 원화 사채나 원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 금리 상승세가 좀 일조를 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CRS 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 등으로 원화 용도 발행은 활발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환율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조정 기대 속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겠지만은 상승 시에도 그 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주 대외적으로는 FOMC와 미국 30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미국 주택 지표 등의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주목이 됩니다. 내적으로는 증시 외국인의 이탈 지속과 또 조정 분위기로 달러원 환율은 1110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론스타의 대기 매수와 꾸준한 결제 등도 이에 좀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선박 수주 뉴스와 한국은행의 매파적 기조 또 반등 심하다 외국인의 저가 원화 매수세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유로화와 장중 증시 강세 속에서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은 증시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 이 저가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미 국채금리 급등과 한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약세 개장하였지만은 장중 꾸준히 유입된 저가 매수세로 전약 후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입찰이 대기하고 있는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는 시장 금리가 소폭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금리 반락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지금 현재는 뭐 소폭 강보합세로 좀 개장을 한 모습입니다. 정부와 한은의 물가 안정 의지가 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 약화로 시장 금리의 상승 속도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국채를 중심으로 매도 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매도로 주간 2만 계약의 매물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1만 계약을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1만 계약 수준까지 포지션이 축소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로 물량을 출회하더라도 2만 계약 수준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한편 금일은 미 국채금리의 반락에도 현재는 좀 보합권에서 개장을 하였지만은 금일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로 5일선인 102.6포인트 선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장중 국고 20년물 입찰에서는 물량 증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높아진 가격 메리트로 장기 투자 기관의 무난한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관 투자가들의 관망으로 투자 심리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채 선물의 가격 상승 속도는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채 선물 가격 선물이 좀 가격이 오를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이 투자 심리가 불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시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막 코스피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시장 흐름 약간은 좀 조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난 주말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추가 조정 그리고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주말에 미국 시장은 다소 좀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도 지난 주말 큰 폭의 하락에서 추가 하락이 이번 주 초반 진행되기보다는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투자 심리의 어떤 급격한 이쪽은 배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건설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하고 화학 철강 업종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외국인들이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현물시장하고 선물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60계약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순매도 규모가 다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 장중 변동성이 높은 선물시장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흐름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물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42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현물시장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도 규모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난 주말에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주말에 21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오늘도 여전히 21선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21선 회복이 늦어지게 된다면 기간조정 패턴의 조정 국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1선 회복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예, 일단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격히 차익 실현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 국면이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국면 패턴에 에너지 축적 과정이나 매물 수호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공격적인 접근은 다소 좀 시간을 갖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21선 회복이 좀 늦어진다면 기간 조정 패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KTV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 센정시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매수한 시점까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